제 수업 시간은 드시면서 들어도 좋습니다. 아, 그래요. 그 어떤 사람 하루 종일 먹는 사람도 있던데, 수업 들으면서. 4시간 내내 먹다가 집에 가는 사람도 있어. 그렇지. 기준은, 뭐, 드시는 건 좋은데, 기준은 항상 동료들한테 피해를 주느냐, 그게 기준이지. 예. 아, 뭐, 그러면 좋게 이야기하면 되지, 그거야, 뭐. 이래 했어. 그렇다 하면서 모셔가지고, 좀 제발하고, 이러면 되지. 자, 이제 지민 씨도 공부를 조금 이제 되기 시작하면 느끼겠지. 아직까지 뭘 아시겠노? 이제 시작인데. 자, 오늘은 자, 오늘은 203페이지 보겠습니다. 203페이지. 자, 주택임대차의 그 법정갱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법정갱신. 요거는 다른 말로 묵시의 갱신 또는 자동갱신이라고 합니다. 자동갱신. 자, 법정갱신 중에서 주택임대차 법정갱신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갱신이 나오면 항상 임대차 종료 시점이 딱 나와야 돼. 이렇게 종료.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주택의 주인이야. 을이라는 사람은 임차인입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기간은 3년으로 정했단 말이에요. 보증금은 3천만 원이고, 이렇게. 그런데 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기간 만료가 임박하면은 뭔가 말을 해야 되거든요, 말을. 집주인은 뭐라 합니까, 주로? 기간이 다 돼가. 기간 다 됐다. 나가주라. 아니면 보증금 올려라. 월세 올려라. 이렇게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 말을 해야 되는데 이 주인이, 그죠? 주인이 그 약국에 가더니 하얀 마스크를 사가지고 까만 매직으로 꽃표 해가지고 쓰고 있어, 입에다가. 요 말을 안 했다 이거 말입니다.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안 했어. 그러면 주인이 말을 안 하니까 나도 말을 안 하겠다 하면서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침묵. 마스크 쓰고. 자, 이 마스크를 쓰는 기간이 달라요. 주인은 6월부터 2월 사이, 임차인은 만료 전 2월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자, 다른데 법정갱신은 전부 다 주인이 침묵입니다. 주인이 침묵. 근데 주택임대차는 임차인도 같이 침묵해야 된다. 요거는 임차인 주택임대차밖에 없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전부 다 법정갱신은 주인이 침묵하는데 여기는 임차인도 같이 침묵한다. 그러면 같이 침묵을 하면은 동일한 조건으로 한 번 더 임대차가 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법정갱신이라 합니다. 자, 둘이서 합의했습니까? 안 했죠.
법률 규정에 의해서 자동으로 갱신된 것입니다. 이걸 법정갱신이라 합니다. 자, 그런데 법정갱신은 제일 중요한 게 기간입니다. 그러나 기간, 자, 기간은 동일하게 될 것이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이제 민법의 법정갱신 같으면 정함이 없는 것으로 된다. 그런데 주택임대차는 최단 기간으로 됩니다. 이렇게. 자, 상가는 1년, 주택은 2년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2년 동안에 살 수 있는데 임차인은 빨리 나가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 임차인은 해지 통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해지 통고. 해지 통고를 하면은 3개월 후에 임대차가 종료됩니다. 이렇게. 요 체계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자, 법정갱신 요건은 주인은 6월부터 1월 사이, 임차인은 2월 전까지. 그럼 법정갱신 됐을 때 기간만큼은 같아지는 것이 아니고 최단 기간으로 된다. 그런데 2년을 살 수도 있지만 임차인은 나가고 싶으면 해지 통고해서 3개월 후에 나갈 수도 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앞으로 업을 하면서 상담이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대답을 잘 해주셔야 된다. 자, 이거를 법정갱신 제도라 한다. 자, 그 다음 이제 비교되는 게 최근에 들어온 게 갱신요구 제도라고 있습니다. 갱신요구권 제도. 자, 요거는 가만히 있어도 갱신이 되는 것이고, 요거는 갱신 요구를 해야 갱신이 됩니다. 갱신 요구. 그럼 언제 요구하느냐? 요것도 종료 전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침묵기간하고 같습니다. 같아요. 그 다음에 갱신 요구 횟수는 딱 한 번만 할 수가 있습니다. 한 번. 그럼 한 번만 하니까 갱신 요구로 최대한 버틸 수 있는 기간은 총 4년이 됩니다. 4년. 왜? 기본적으로 보장되는 기간이 얼마입니까? 2년이죠. 갱신 요구로 되는 게 2년이잖아요. 그래서 총 4년이 보장됩니다. 이렇게 총 4년.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갱신을 했을 때 효과. 갱신 요구를 하면은 역시 똑같습니다. 법정갱신하고 똑같아요. 동일한 조건으로 한 번 더 임대차가 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러나 기간은 뭐로 본다고? 2년으로 봅니다. 똑같아요. 여기하고 결과가 똑같다고. 대신에 임차인은 살기 싫으면 뭐 할 수 있다고? 해지 통고해서 3개월 후에 종료시키고 나갈 수가 있다.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갱신 요구하고 우리가 기간을 연장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동 갱신, 갱신 요구. 그럼 효과는 똑같잖아요. 그죠? 자, 법정 갱신이 돼도 2년, 갱신 요구로 돼도 2년, 임차인은 해지 통고해서 3개월 후에, 임차인은 해지 통고해서 3개월 후에 나갈 수 있습니다. 그죠? 기억하시고. 그 다음 여기는 특별한 경우가 임차인에게 잘못이 있으면 임대인은 갱신 거절해서 쫓아낼 수 있다. 갱신 거절 사유가 총 9가지입니다. 9개. 상가의 갱신 요구 제도는 옛날에 들어왔고 주택의 갱신 요구는 최근에 들어왔습니다. 최근에 이게 신설됐기 때문에 벌써 기출이 2번이나 됐습니다. 갱신 요구. 자, 갱신 거절 사유를 한번 찾아볼까요? 203페이지 보세요. 양괄호 3번, 동그라미 1번에 1번부터 9번까지 있죠. 자, 거기 진하게 다 써놔서 시험에 나올 만한 거. 자, 3기가 아니고 2기 연체. 자, 3번에는 서로 합의하여, 쌍방 합의하여
요걸 빼버리면 갱신거절 사유가 아닙니다. 5번에 보시면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니에요. 중대한 과실. 그리고 8번 보세요.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갱신 거절할 수도 있다. 8번 옆에다가 상가 임대차에는 없음. 그래서 8번 때문에 갱신 거절 사유가 9개, 상가에는 8개 그렇게 됩니다. 그럼 바로 상가로 넘어가 볼게요. 자, 206페이지 한번 보세요. 자, 맨 위 10조를 보시면 1항에 여기에는 갱신 요구기간이 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입니다. 1월. 그리고 갱신 거절 사유는 1호에 보면은 2기가 아니고 3기 연체.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대신에 실거주 목적 고객 없습니다. 그래서 총 9가지가 아니고 8가지다. 그렇게 됩니다. 8가지. 그리고 상가는 나온 김에 상가하고 바로 비교를 해볼게요. 자, 이거 보세요. 지금 요 글씨는 상가입니다. 상가. 요거는 주택이고요. 왜 이게 이제 올해 조금 의심이 되느냐. 지금 최근에 기출이 여기서 두 번 됐단 말이에요. 그럼 올해도 이걸 내겠냐. 제가 볼 때는 올해는 안 될 것 같아요. 올해는 안 될 것 같다. 응? 그러면 올해는 안 될 것 같으니까 다른 학원에서는 올해는 상가에서 나오겠죠. 이래 샀더라고.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거보다는 주택의 갱신 요구하고 상가의 갱신 요구하고 차이를 물을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가에서 다른 거는 요 2 대신에 1입니다. 1개월. 갱신 횟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상가에서는 아무 때나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상가에서는 총 10년이 보장됩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그리고 상가에서는 요게 없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상가에서는 요게 없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동일한 조건으로 한 번 더 임대차가 된 것으로 본다. 끝이야. 그러면 결국에는 여기는 전에는 기간이 몇 년입니까? 3년인데 여기는 2년으로 되잖아요. 그러면 상가에서는 갱신 요구로 갱신이 됐을 때 기간은 저기하고 원칙적으로 같아집니다. 예, 동일한 조건으로 되기 때문에. 그죠? 주택에는 동일한 조건으로 되지만 기간만큼은 2년으로 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갱신 요구, 상가에서 갱신 요구는 요게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헷갈립니다, 굉장히. 자, 앞으로 다시 넘어와서. 자, 고년 넣어보시면 충분하고, 204페이지. 임차권 등기 명령제도. 임차권 등기 명령제도. 자, 요것도 다른 조문에 비해서는 좀 신설이 됐는데 이 제도가 나오고 나서부터 기출이 엄청나게 됐습니다. 요거 임차권 등기 명령제도 아주 특이하거든요. 그 실효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 사회에서 이걸 알면 굉장히 유리합니다. 요즘 전세 사기 많죠? 내가 지금 전세 계약 끝났어. 주인이 전세금을 안 줘. 나는 근데 이사를 가야 돼. 그냥 가버리면 큰일이야. 등기해놓고 가야 돼. 그 주인이 등기를 협조합니까? 안 하죠. 그래서 이 제도를 통해서 등기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쓰임새가 많습니다. 밖에 나오면.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갑이라는 사람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어른 임차인입니다. 임차인 이렇게. 자, 주택이 서울입니다. 서울. 지금 서울인데 보증금이 1억이야. 1억. 1억을 지급했고 기간은 3년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놈의 어른 대항 요건하고 확정일자를 갖추었습니다. 그러면 주택이 경매되면은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자, 대항 요건은 두 가지였죠. 하나는 점유를 하고 하나는 주민등록을 하고 이렇게 됩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3년이 끝나버렸어요. 3년이 끝났어. 자, 3년이 끝나버리면 주인은 뭐 해야 됩니까? 보증금 반환. 임차인은 뭐합니까? 주택을 비워줘야 되겠죠? 근데 임차인은 주택을 비워주는데 이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안 하고 있어요. 이게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다고. 기간이 끝나면 비워주고 보증금 돌려줘야 되는데 요즘은 그 전세 그 시가가 떨어지다 보니까 전세금도 엄청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저 동탄에 사는데 지금 4억 5천에 전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제 집값이 많이 떨어졌잖아. 그럼 이제 우리 아들이 끝나고 나가면 4억 5천 내줘야 되잖아. 그리고 보통 주인은 새로운 세입자를 들여가지고 받아서 주잖아. 그럼 새로운 세입자 내려면 4억 5천에 아무도 안 들어옵니다. 요새는. 여기 3억에 들어와. 그럼 주인이 1억 보태서 내줘야 돼. 그럼 잘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안 해주죠. 그래서 문제가 굉장히 많다니까, 전국적으로 지금. 자, 그래서 보증금을 반환을 안 합니다. 지금 이사가 끝났는데. 근데 하필 또 갑자기 서울에서 지금 양산으로 이사를 갑자기 가야 돼. 이런 상황까지 생겼습니다. 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사를 가버리면 어떻게 될까? 아무런 조치를, 보증금 못 받아서 지금 급하게 이사를 가야 돼. 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사를 가버리면 우선 점유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대항력이 없어져요. 그럼 우선 변제권이 없어져. 이렇게. 그러면 이 주택이 경매됐다. 양산에서 서울 올라갔다. 헛방입니다. 한 개도 못 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는 가야 되고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은 유지하고 싶고, 그거는 임차권을 저 주택의 을 명의로 등기를 하고 떠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근데 등기를 원래 하려면 을 혼자서 한다, 갑하고 같이 한다, 갑이 협조한다, 안 한다? 안 해요. 안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제도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법원의 힘을 빌려서 해야 된다고, 임차인이. 자, 첫째는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해달라고 법원에 신청을 합니다. 요즘은 이거 전자로 할 수 있거든요. 컴퓨터로. 홈페이지 그냥 인터넷으로 할 수 있다고. 집에서 가만히 앉아서. 쉬워. 자, 신청도 하고, 신청을 하면은 판사가 명령이라는 재판을 해줍니다. 명령은 재판입니다. 어떤 점 명령 뭐 차려, 열중서 이런 거 아니고, 재판의 종류는 그래, 사람이 상식도 좀 있어야 돼. 재판은 판결, 결정, 명령, 이 세 가지가 있어요. 판결은 굉장히 중요한 거, 그 다음에 결정은 중간 단계, 명령은 사소한 거. 요 문제는 법원의 입장에서는 사소한 일이거든. 그래서 명령 형태의 재판으로 해줍니다. 그럼 법원에서 명령을 하면서, 자, 어떻게 등기소에다가 등기하라고 촉탁합니다. 촉탁 등기 들어보셨죠? 등기부에 촉탁을 하면은 등기소에서는 임차인 명의로 등기를 해줍니다. 이렇게. 그럼 등기를 하는 순간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은 무조건 유지됩니다. 이렇게. 떠나더라도 상관이 없다고. 자, 그러면 신청만 하면은 명령이라는 재판을 해주는가? 이리 생각, 그건 아니다. 신청할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첫째, 임대차가 판사님 끝났습니다. 그런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이거를 소명해 줘야 됩니다. 이 소명이 쉽잖아요. 임대차가 끝났다 그러면 계약서 내면 되잖아요. 그죠? 또 보증금 못 받았다 이거 대본에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소명해서 신청하면은 대부분 다 명령이라는 재판이 나옵니다. 그러면 등기해놓고 이제 떠났다. 야, 어른 지금 기분이 엄청 좋습니다. 서울에서 이제 양산으로 이사를 마음대로 갔는데 그냥 갈까요? 휘파람 불면서 간다. 기분이 너무 좋아갖고. 왜? 세상에 이런 제도가 다 있나? 선생한테 다 강의를 잘 들어가지고 딱 등기해놓고 탁 떠났단 말이야. 폼 잡고. 그래 빠이빠이 하면서 휘파람 불면서 가. 자, 을이 떠났습니다. 떠났는데 이 주택이 비었어. 근데 요 주택 안에 을이 떠나고 난 다음에 A가 새로 임차인으로 들어왔습니다. 새로. 근데 서울에서 보증금이 지금 1억으로 들어왔어요. 그럼 서울에서 보증금이 1억 같으면 소액 임차인이 되어버립니다. 서울에서는 보증금이 1억 6,500만 원까지가 소액 임차인이거든요.
소액 임차인이야. 그러면 소액 임차인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선순위보다도 우선은 있죠. 최우선 변제권이 있단 말이야. 그죠? 예를 들어서 5,500만 원까지. 자, 그러면 이 주택이 이제 경매됐다 칩시다. 그럼 어른 등기해놓고 지금 떠났어요. 그럼 이놈이 와가지고 맨 먼저 최우선 변제를 받아간다면 휘파람 불고 떠난 어른 망하잖아요. 이놈이 먼저 먹어버리면. 그래서 등기를 해놓고 떠난 주택에 나중에 소액 임차인이 들어와도 최우선 변제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임차권 등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양괄호 3번 2번 보세요.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 임차인은 항고할 수 있다. 기각이라는 말이 있네요. 자, 여러분이 이런 거 알아나면 사람이 좀 있어 보입니다. 자, 법원에서 판사가 하는 결론이 세 가지가 딱 있어요. 첫째는 각하, 두 번째는 기각, 세 번째는 인용.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판사가 최종적으로 결론 내리는 방식이 몇 개라고? 세 개. 각하, 기각, 인용. 각하는 재판을 받을 자격이 없다. 그래, 재판 자체를 안 해주겠다. 그런 뜻이에요, 주로. 자, 기각은 재판은 해주는데 네 주장이 틀렸다. 네가 졌다. 그래서 이거를 패소 판결이라 합니다. 패소. 자, 인용은 네 주장이 맞다. 법원에서 받아줄게. 인용 판결, 성소 판결 이렇게 합니다. 그럼 여기는 기각이라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임차인이 졌다 이 말이죠. 임차인이 지니까 신경질 나잖아. 그래서 임차인은 상급법원에 항고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항고. 그리고 5번을 조금 전에 했습니다. 5번 중요하고 뭐 다른 건 할 거 없습니다. 다 했고. 자, 상인법 보겠습니다. 오른쪽으로 상인법. 자, 상가 임대차는 주임법과 다른 게 뭐냐, 그거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자, 우선은 첫째는 법인에도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주임법은 법인에 적용이 안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기서 상인법은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 다음 두 번째, 자, 상인법에는 환산보증금이 기준입니다. 주택임대차는 보증금이 기준이고 상가임대차는 환산보증금이 기준입니다. 그럼 환산보증금은 계산을 어떻게 할까요? 계산을 어떻게 할까? 보증금 플러스 차임 환산액입니다. 환산액. 이렇게. 그러면 차임 환산액이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이기는 차임 곱하기 100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소액 임차인을 결정할 때도 환산 보증금이 기준이다. 주택은 보증금이 기준, 상가는 환산 보증금이 기준. 자, 그리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모든 주택임대차에 적용됩니다. 그런데 환산 상인법은 일정 환산 보증금 이하까지만 상인법이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자, 주택에서는 보증금이 얼마여야 적용된다 이런 게 없어요. 주택임대차는 전부 적용을 받습니다. 근데 상가는 환산 보증금 액수에 따라서 상인법에 적용을 받고 안 받고가 결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일정 환산 보증금 이하까지만. 그럼 이 말은 그러면 결국에는 상인법은 영세 상인을 보호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환산 보증금이 너무 크면은 상인법이 적용이 안 돼요. 보호를 안 해주겠다. 적용된다는 것은 보호하겠다 말이고, 적용 안 되고 민법이 적용된다는 말은 보호가 별로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죠? 영세 상인을 보호한다. 그럼 이게 이제 시험에 잘 나오죠. 자, 이것도 지역마다 다릅니다. 서울만 외우시라고 그랬습니다. 서울은 얼마까지? 9억까지. 자, 서울에서는 환산 보증금이 9억을 초과하면은 상인법이 적용이 안 된다. 9억까지만 적용된다.
따라서 환산보증금이 9억을 초과하면은 상임법이 적용이 안 되는 것이 원칙이다. 자, 그런데 문제는 초과해도 적용이 되는 조문이 6개가 있습니다. 6개. 그동안에 이게 기출이 서너 번 됐습니다. 출제하기에 굉장히 좋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6개 조문은 환산보증금 액수와 상관없이 무조건 적용된다 그런 뜻이에요. 초과 안 해도 적용, 초과해도 적용. 6개. 그 6개가 밑에 있네요. 자, 맨 밑에 205페이지 박스 보세요. 대항력, 갱신요구 및 갱신특례, 권리금, 3기 연체시 해지, 표준임대차 계약서. 6번이 최근에 들어온 겁니다. 코로나법이라 합니다. 코로나법상 폐업 시 임차인의 해지할 수 있다는 규정 6개. 자, 요 6개는 환산보증금을 초과해도 적용된다. 그 말은 환산보증금 액수와 상관없이 적용된다. 그런 뜻입니다. 뭐 할 것도 별로 없다. 자, 그 다음 넘어옵시다. 207페이지. 권리금이 있네요. 권리금. 자, 권리금 그것도 시험에 아주 잘 옵니다. 권리금.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권리금. 자, 우선은 그 등장인물을 알아야 되는데, 그림을 조금 크게 한번 그려볼까요? 크게. 요거 지워도 될까? 지워도. 어제 결혼은 일찍 마쳤습니까? 11시에요. 아이고야. 그거 너무 열심히 하면 안 되는데, 대충 해야 되는데. 11시에? 오늘은, 저는 원래 마지막에는 조금 일찍 마치거든. 마지막. 오늘 주간은 1시에. 주간 1시에. 9시는 안 되지. 계산을 해봐라, 계산을. 아이고, 참. 계산이 안 되는 것 같다. 1시 같으면 3시간 했다, 얘가. 그러면 7시부터 3시간이 같으면 얼마? 원래 그런 거 없어. 그 시간이 그거는 어느 게 유리하다 볼 수 없어요. 충분히 설명할 것 같으면 시간 연장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별로 할 게 없다. 저는 이제 이번에 9회가 나왔잖아요. 9번. 그래서 여유가 있어가지고 오늘 빨리 끝내는 거지. 빨리. 그 빨리라는 것은 여러분이 하기에 달려 있다. 결국. 자, 여기 봅시다. 갑이 주인입니다. 어리부리하면 뭐 11시 갈 수도 있지. 을이 임차인입니다. 상가입니다. 상가. 그래서 을이라는 사람이 장사를 하고 있다. 그리고 갑하고 을 사이는 임대차 계약을 했습니다. 이렇게. 자, 을이 장사를 하다가 지금 뭐 몸이 안 좋아가지고 장사를 남한테 넘기고 그만두고 싶어요. 그래서 을이라는 사람이 병을 구했습니다. 자, 이 병을 우리는 신규 임차인이라고 합니다. 우선 용어를 좀 기억하시고, 신규 임차인. 그럼 을이 병을 구했거든요. 자, 임차인이 병을 구하는 것을 주선이라고 합니다. 개념을 잘 잡으라고. 법에서 뭘 한다고? 주선. 소개. 자, 그러면 을은 병으로부터 권리금을 받고 장사를 넘겨준다. 그래서 두 사람 사이에는 권리금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렇게. 자, 병의 입장에서는 권리금만 지급하면 장사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주인하고 다시 임대차 계약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주인하고는 신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임대인, 임차인, 신규 임차인, 권리금 계약, 신규 임대차 계약 이 개념이 딱 써야 된다고 보죠, 기본적으로.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주인공이 을이에요, 을. 자, 을이 어떻게 하면은 이 권리금을 회수를 할 수 있는가, 이거를 보호를 해주자, 이런 취지로 나온 것입니다. 임차인이 권리금을 병으로부터 제대로 받게 해주자, 이 취지로 나온 것이 이 조문이라고. 자, 그러면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임대차 종료 시점이 핵심이에요. 갑하고 을 사이에 여기에 종료가 돼. 그러면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 병으로부터 권리금 받는 것을 방해하지 마라, 이렇게 됐거든요. 그럼 방해를 하지 마라 했는데 여기 딱 보면 방해를 하지 마라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언제나 방해를 하지 마라,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종료 전 6월부터 종료시까지입니다. 여기는 언제까지? 종료시까지. 근데 권리금에서는 전부 다 기준이 종료예요. 종료시까지. 그래서 이거를 방해 금지 기간이라고 합니다. 방해 금지 기간, 이렇게 방해 금지 기간. 그 다음에 이제 6월부터 종료시까지 요 네 가지 방식으로 방해를 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가지 찾아볼 수 있을까? 첫째는 뭐라 되어 있습니까? 권리금을 병에게 요구하지도 말고 받지도 말아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 주인이 병으로부터 권리금 바로 받아버리면 을이 못 받잖아요. 그죠? 그래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리고 병이 을에게 권리금 주는 것을 방해하지 마라,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공부한 요령 하나 가르쳐 줄 텐데 이런 거는 답을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좋은 말이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 핵심은 항상 따로 있는 거예요. 이렇게 뭐든지 외우려고 들지 말고, 아니 갑이라는 사람이 병한테 권리금 요구한다, 안 되잖아요. 을한테 줘야 되는데, 그죠? 갑이 또 병으로부터 권리금 받는다, 그건 택도 없는 소리 아닙니까? 을이 받아야 되는데. 그리고 병이 을에게 권리금 주려 하는데 갑이 자꾸 방해를 해. 그거 하면 안 되지, 그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3번이란 말이에요. 3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번 고액의 차임이나 보증금을 요구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만약에 주인이 을이 소개한 병한테 고액의 월세나 보증금을 요구하면 병이 갑하고 계약합니까? 안 하죠. 그럼 계약 안 하면 당연히 을에게 권리금 안 주죠. 그럼 방해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 네 번째는 뭐라 되어 있을까요? 또 봐라. 정확하게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병과 신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거절하지 말아라. 계약을 해줘라, 그런 얘기입니다. 거절해. 그럼 이거는 역으로 해석하면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거절해도 좋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면 거절해도 좋은 정당한 사유가 네 가지가 있다고. 또 네 가지 거절해도 되는 사유 네 가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병이 삐리함. 그러면 을이 소개를 했는데 병이 갑이 봤을 때 아무리 봐도 삐리해. 그러면 갑은 계약을 거절해도 정당화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삐리한 사유가 또 몇 개냐? 네 가지가 쭉 나와 있다고. 삐리하다. 그 우리 같이 이제 이게 법을 만드는 사람의 그 머릿속을 들여다볼 수 있으면 뭐를 이야기하려고 하는지 알지. 응? 삐리하단 말이에요. 이게 삐리해. 첫째 삐리한 게 뭡니까? 자력이 없어. 자력. 무자력이야. 무자력. 빈털털이다, 이 말이에요. 그 무자력에서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 차임.
보증금을 지급할 자력이 없다. 이래 해야지. 권리금을 지급할 자력이 없다. 그러면 큰일 난다고. 포인트를 잘 알아야 돼. 왜? 갑하고 병사에는 월세하고 보증금이 문제지 권리금이 문제가 아니에요. 권리금은 을하고 병사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권리금을 지급할 자력이 없다가 아니고 월세나 보증금을 지급할 자력이 없다.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병이 갑한테 월세 줄 자력이 없어. 보증금 줄 재산이 없어. 돈이 없어. 그럼 갑은 병하고 계약해야 됩니까? 안 되죠. 그때는 거절해도 되지. 그 이야기입니다. 이거. 자, 두 번째는 뭐라 되어 있을까요? 두 번째. 이 두 번째는 그냥 추상적인 말입니다. 그냥 좋은 말이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런 걸 가지고 공부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굳이 이야기하면은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임대차를 유지할 곤란한 사유가 있을 때는 거절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거 가지고 답을 결정하지는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중요한 것도 3번하고 4번이 딱 나온다. 자, 3번이 뭐라 되어 있을까요? 3번. 그렇지. 1년 6개월 이상, 그죠? 영리 활동을 하지 않았다면은 신규 임차인과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하다고, 이게. 참, 초기에는 제가 강의할 때, 저도 유튜브를 보거든요. 유튜브를 말아보느냐. 다른 선생은 어떻게 강의할까? 또 배울 점이 있으면 또 배워야 되니까, 그죠? 선생도 이거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사람 천지입니다. 와, 신기하다, 신기해. 근데 이제 제일 좋은 거는 선생도 모르고 학생도 모르고 그게 분위기가 제일 좋아요. 서로 모르기 때문에 즐겁거든. 예, 서로 모르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학생이 똑똑한 사람이 있거나 선생이 너무 똑똑해 버리면은 서로 답답하게 시작한다고 이게. 그래서 이게 1년 6개월 이상 영리 활동을 안 한다. 그때는 거절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알려면 우선은 기본적으로 주인 지가 장사를 하고 싶어. 그리고 여기 장사가 워낙 잘 돼. 주인이 욕심이 나. 그래서 이 사람이 끝나면은 내보내고 갑 지가 장사를 하려고 그래요. 갑이 하려고 그런다. 그런데 을이 병한테 권리금을 받아 모여야 될 거 아닙니까? 갑으로부터 권리금 달라면 줍니까? 안 주는데. 그래서 을은 권리금이 지금 문제단 말이야. 그래서 권리금 받기 위해서 병을 주선했습니다. 주선했어. 그러면 갑은 병하고 계약 체결을 해야 됩니까? 자, 병하고 계약을 체결하면 지가 장사를 못 하잖아요. 지금 지가 하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자, 을이 병을 소개를 시키고 주선을 했을 때 갑 지가 장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병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안 해야지. 일단은 안 해야 돼. 근데 체결해야 된다 이래 됐잖아요. 체결을 거절할 수 없다 그 말은 병하고 체결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갑이 지가 장사를 하고 싶으면 병하고 계약 체결을 일단 거절해놓고, 거절부터 먼저 하는 거야. 거절을 해놓고 나중에 그걸 정당하게 만들면 돼. 나중에. 그럼 정당하게 만드는 게 무슨 말이냐. 이 을이 나가고 난 뒤에 1년 6개월 동안 공실로 비워두라 이런 뜻이에요. 공실로 비워두면 병하고 계약 체결을 거절한 것이 정당화된다. 그러면 1년 6개월 후에 본인이 들어가서 장사를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역으로 해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사유가 발생하면은 거절하지 못한다. 거절할 수 있다. 그게 아니고 일단은 주인이 장사를 하려면 을이 소개한 병하고 계약 체결을 거절해놓고 그 다음에 을이 나가고 얼마 동안 1년 6개월 이상 공실로 남겨놔라. 영리 활동을 하지 않으면 병하고 계약 체결을 거절한 것이 정당화된다. 그러면 갑이 들어가서 장사해도 된다. 그때는 을이 권리금을 못 받아요. 아시겠죠? 무조건 받게 해주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선생도 그렇고 학생도 그렇게 이해를 못하면은 띵합니다. 띵해. 그래서 요거는 요렇게 써놓아서 옆에다가 선거절, 거절을 먼저 해놓고 나중에 후 정당화 이렇게 거꾸로 알아야 요거는 이해가 갑니다.
다른 거는 전부 다 사유가 먼저 생기고 거절 이래 되잖아요. 근데 요거는 거절을 먼저 하고 사유가 생기는 거예요. 거꾸로. 자, 그리고 또 4번. 4번도 더 어려워. 4번도 그 선생이라는 인간이 보면은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사람 많아. 희한하지, 희한해. 그거 뭐 하는 건 모르겠어. 응? 자, 4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갑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이 이미 권리금을 지급했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 신규 임차인은 을이 구할 수도 있고 지가 구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을이 구하는 것은 주선이라 하고 지가 구하는 것은 선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갑이. 그럼 갑이 병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병이 이미 을에게 권리금을 1억을 지급했고 을이 수령을 했습니다. 그럼 을이 목표를 달성했으니까 권리금 받고 나가면 되잖아요. 나가면 되는데 어이구야, 정이라는 사람이 주변에 얼짝거리고 있어. 정이. 그 정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다가오더니 당신 장사 그만둡니까? 하니까 그렇다니까. 그러면 누구한테 내줍니까? 병한테 권리금 1억 받고 병한테 지금 내주기로 했다. 하니까 정이 하는 말이 나 2억 줄게. 이리 됐어. 권리금을 2배로 주겠대 거예요. 그럼 이게 욕심이 나가지고 이미 1억을 받았는데 요 놈을 다시 주선했단 말이야. 정을 주인에게. 그럼 주인의 입장에서는 이미 을이 병으로부터 갑이 구해 놓은 병으로부터 권리금 1억을 받았잖아요. 그럼 욕심 부리지 말고 나가야 되잖아. 그런데 권리금을 더 받으려고 을이 새롭게 신규 임차인을 주선했단 말이야. 그럼 갑이라는 사람은 요 정하고 계약 체결을 해줘야 된다. 거절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오케이? 이해가 됐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여기는 병하고 정이라는 사람이 두 사람이 등장해야 이해가 간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이 네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방해하는 형태가 네 가지다. 그 중에서 3번하고 4번하고 고액의 월세나 보증금을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임차인과 계약 체결을 거절하지 못한다. 그런데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거절해도 된다. 정당한 이유는 네 가지가 있다. 이 신규 임차인이 엉망진창이다. 삐리해. 대표적으로 월세나 보증금을 지급할 자력이 없어. 그 다음에 조사를 해보니까 이놈이 딴 집에 살 때 엉망이야. 임차인으로서 의무도 위반했고 임대차를 유지하는데 곤란한 사유도 있고 이래. 그러면 거절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주인이 장사를 하고 싶다. 주인이 장사를 하려 하면은 먼저 병하고 거절을 해놓고 나중에 을이 나고 난 다음에 1년 반 이상 공실로 남겨두면 병하고 거절했던 것이 정당화된다. 그리고 주인이 구해놓은 병이 이미 권리금을 1억을 지급하고 을이 1억을 받았어. 그런데 을이 또 욕심내서 새로운 신규 임차인을 주선했을 때 갑은 정과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다. 됐죠? 할 것도 없어. 그 다음. 자, 갑이 요렇게 해버렸어. 하지 마라 하는데. 자, 방해를 하지 마라 했는데 했어. 그러면 을이 권리금 못 받았어. 손해봤죠? 그러면 갑 때문에 그리 됐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손해배상은 언제 청구할 수 있느냐? 자, 여기도 종료 시점입니다. 종료 시점부터 쭉 가자. 심심한데 가자 3년까지입니다. 자, 갑의 권리금 방해 행위로 인하여 을이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종료 시부터 3년. 이 기출이 2번 됐습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지만 권리금은 종료 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종료 시. 자, 방해를 금지하는 기간도 언제입니까?
종료 전 6월부터 종료시까지입니다. 아시겠죠? 종료시까지. 그 다음 손해배상 청구의 기산점이 언제라고요? 종료시부터. 종료시부터. 그럼 기준은 어떻게 내느냐? 방해시부터. 방해시부터 3년. 아니에요. 종료시부터 3년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거를 꼭 기억하십시오. 종료시부터 3년. 그 표시도 있을 걸 아마. 208페이지 동그라미 4번에 보시면 니연. 자,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 이래야지 방해한 날, 그러면 안 돼.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 완성으로 소멸한다. 3년까지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그 정도 하시면 됐고, 좀 쉬었다가 212페이지 가담법 보도록 하겠습니다.